안녕하세요. 다세드 원장 최종현입니다. 2024년 2회 전기공사기사 실기 기출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건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 부하값을 주어진 답안지에 답하시오. 제일 쉽죠. 공장, 공회다,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등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가전제품도 연결되는 게 많이 없죠. 그래서 10. 그 다음에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은 그거보다 많은 20. 그리고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는 30. 여기에 주택과 아파트는 40입니다. 예전에는 주택과 아파트도 여기 30이었는데 몇 년 전에 법이 규정되어서 주택, 아파트는 40이 됩니다. 그래서 쉽죠? 10, 20, 30, 40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시설하는 지선의 명칭을 쓰시오입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이 전주와 이 전주를 공통으로 사용하죠. 공통으로.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공동지선입니다. 얘는 뭐냐면 수평으로 사용한다. 수평지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가 옆에서 보면은 나란히 사용된 것 같지만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사용됩니다. 뭐요? Y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Y지선이 됩니다. 사용전압이 415V이고 한 선의 최대 공급 전류가 500A인 3상 3선식 전선로에 1선과 대지 간에 필요한 절연 저항값의 최소값입니다. 묻고 있는 것은 절연 저항의 최소값인데 절연 저항은 RG라고 할게요. RG. 절연 저항은 대지와 절연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분모는 지락전류입니다.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류는 지락전류. 그 다음에 전압은 뭐냐? 사용전압이 됩니다. 사용전압. 그러면 사용전압은 415V고요. 그럼 IG를 구해야 되겠죠. 지락전 IG는 구하는 공식 있죠. IG는 뭐다? 최대 공급 전류 곱하기 2000분의 1이죠. 그래서 최대 공급 전류 500A 곱하기 2000분의 1 해서 그 값을 여기에 넣으면 절연장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락전류는 얼마? 500 곱하기 2000분의 1 하니까 0.25A하고 R은 IG분의 415, 0.25분의 415 하니까 1665미 전련저항값의 최소값이 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1번 등전이가 형성되도록 특고압, 고압, 저압을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의 명칭은인데요. 지금 여기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통합 접지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뭘 묶었느냐? 특고압과 고압과 저압을 통합했습니다. 이것은 공통접지예요. 공통접지.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먼저 특고압 따로, 고압 따로, 저압 따로. 지금 여기에서 얘가 없는 것 있죠. 필요 따로, 통신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단독 접지입니다. 지금 이 문제처럼 특고압, 고압, 저압을 이렇게 통합했다. 이런 것은 공통접지가 됩니다. 통합접지는 뭐냐? 여기에 필요설비, 통신설비까지 모든 걸 같이 접속한 것을 통합접지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자주 나올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로 묻는다 하더라도 기억해 주시고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암기하기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통합접지 방식에서 사람이 통상적으로 서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바닥면에 어떤 점에서라도 보조 장치에 도움 없이 손을 뻗어서 접촉이 가능한 접근 구역을 우리가 암스 리치라고 합니다. 동시 접근 허용 거리는 몇 미터 이하인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거리는 팔을 뻗어보세요. 엄청 키 크고 뭐 팔이 길다 하더라도 이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5m
2.5m 이하를 암스 리치가 하는데요. 만약에 이 안에 접촉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등전위 본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스 리치 2.5m, 암스 리치 2.5m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원 측 전압이 380V의 삼상 3cm 옥내배선이 있다. 그림같이 150m 떨어진 곳에서부터 5m 간격으로 용량 5kVA 3사기기 부하 세대 설치하려고 한다. 부하 말단까지의 전압각을 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전선의 최소 굵기를 얼마로 선정하면 좋은지 표에서 산정하시오라고 합니다. 일단 전선의 단면적 구해요. 전선의 단면적은 얼마? 1002분의 3상 3선식입니다. 얼마? 30.8의 LI입니다. 그러면 2 구해요. 2는 어떻게? 2는 전압이 380이고 5%니까 얼마? 380 곱하기 0.05 대입하면 되죠. I는 어떻게 돼요? I는 루트 3 곱하기 V분의 P. V는 380이고요. P는 어떻게 돼요? P는 5kg 하니까 15kg가 됩니다. 15kg. 그 다음에 L이 부하 중심까지 거리인데 L은 어떻게 돼요? 원래는 시그마 I분의 시그마 LI죠. 시그마 I분의 시그마 LI인데 I 대신에 전력을 대입해야 되죠. 시그마 P분의 시그마 LP. 왜냐면 I 곱하기 V 하면 분모 분자에 곱하기 V 하면은 P가 되죠. 얘가 P죠, P. 근데 전압은 똑같으니까 시그마 P분의 시그마 LP 하면 됩니다. 그래서 P 얼마? 5 플러스 5 플러스 5분의 시그마 얼마? 150 곱하기 5 플러스 155 곱하기 5 플러스 160 곱하기 5 하면 부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부하 중심까지 거리 뭐라 그랬어요? 5 플러스 5 플러스 5분의 5 곱하기 150 플러스 5 곱하기 155 플러스 5 곱하기 160입니다. 그러면 155m. 전체 부하죠 얼마? 루트 3 곱하기 380분의 얼마? 5 플러스 5 플러스 5 하니까 얼마? 5000 곱하기 3이죠. 3개니까. 22.79A. 전압 강화는 380 곱하기 0.05입니다. 이제 그 공식에 대입해 주시면 되죠. 1200분의 30.8 LI에서 1000 곱하기 전압 강화 19V 3.8 곱하기 155 곱하기 22.79 하니까 5.73입니다. 5.73 어디냐? 여기에 들어요. 여기. 5.73. 그러면 상위에 6스퀘어를 답으로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1m의 하중 0.35kg인 전선의 지지점에 수평인 경관 60m에서 가설을 해서 이도를 0.7로 하려면 장력은입니다. 기본 공식이죠. 이도 D는 8T분의 WS의 제곱. 그러면 장력 T를 물으니까 T는 8D분의 WS의 제곱입니다. 이도 0.7, W 0.35의 경관 60의 제곱 대입해 주시면은 8 곱하기 0.7분의 0.35 곱하기 60의 제곱 하니까 225kg 장력은 225. 이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꼭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 조합이 불가능한 결선 두 가지 쓰시오. 단 델타 Y만 포함할 것. 우리가 불가능한 조합이라고 해서 V 결선, 변 연장, 델타 결선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되고요. 델타 Y만 가지고 이랬을 때 불가능한 거 엄청 많죠. 홀수로 된 거. 델타와 델타 Y. YY와 Y 델타 이런 홀수 조합 두 가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와 델타 Y 그리고 델타와 Y 델타 이런 것 홀수 조합으로 된 것 많죠. 많은데 병렬 운전 조합이 불가능한 거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압기 용량 2000kVA, 수전전압 22.9kV, 변류비 75대 5A입니다. 140% 부하 전류에서 차단기를 동작시키고자 할 때 과전류 계정기의 전류 탭을 선정하시오입니다. 과전류 계정기 전류 탭은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있습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CT가 여기 있습니다. CT가 75대 5가 되고요. 변압기 용량이 2000kVA입니다. 그리고 전압이 22.9kV예요. 그럼 실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실제 흐르는 전류는 얼마? P는 루트 3VI니까 I는 루트 3V분의 P가 되죠. 실제 흐르는 전류는. 그런데 CT에 흐르는 과전류 계정기는 여기 있잖아요. CT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곱하기 전류비 75분의 5를 곱한 것이 여기에 흐르죠. 변류비 곱한 것. 그 다음에 OCR에 동작하기 위해서는 140% 부하 전류에서 동작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1.4를 곱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OCR에서 동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I는 루트 3 곱하기 22.9kV니까 10의 3승, 2000kVA니까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변류비 75분의 5를 곱하고 여기에 140% 부하에서 동작하니까 1.4를 곱하게 됩니다. 그럼 4.71이에요. 근데 우리가 변류기의 과전류 계정기 전류 탭이 입맛대로 4.71A 딱 맞춰서 할 수가 없죠. 이 탭 전류는 부하 전류보다 더 큰 값으로 선정하는데요. 이럴 때는 4.71 위의 것으로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1.4, 140%, 1.4배 곱해서 그 위의 값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큰 고민 없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심벌은 전력 수급용 계경 변속의 MOF의 단선도이다. 이것을 복선도로 그리시오. 단 전기 방식은 3상 3선식 이거 접지로 표시하시오 라고 합니다. 3상 3선식이라면 PT와 CT가 뭐다? V결선이죠. V결선. 따라서 지금 PT가 있습니다. PT도 V결선이니까 2대. CT도 V결선이니까 2대. 그래서 PT 이렇게 하고요. CT도 이렇게 합니다. 연결되는 지점에 이렇게 점을 딱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지를 표시하라 그랬죠. 접지를 어떻게? 여기 접지죠. 여기 접지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PT와 CT를 V결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연결해서 공통으로 접지해 주시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 설비에 있어서 감전 예방의 종류 중 직접 접촉 예방은 전기 설비의 지락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전기 설비에 사람 또는 동물이 접촉할 경우를 대비해서 감전 예방을 위한 보호이다. 직접 접촉 예방을 위한 보호 방법 5가지를 고르시오라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이해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직접 접촉 예방이고요. 직접 접촉입니다. 접촉을 예방한다. 그럼 직접 접촉 예방이라 하면은 크게 보면 직접 접촉이니까 닿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닿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느냐? 뭐 절연을 한다. 뭐 격벽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뭐 장애물을 설치한다. 닿지 않게. 그 다음에 외측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뭐 추가 보호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접촉 예방은 닿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간접 접촉 예방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그래서 얘는 뭐 기기나 설비를 사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전한 장소, 간접이니까 안전한 장소 등을 사용한다. 그래서 직접 접촉 예방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충격, 장, 손, 누 닿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충전부 절연에 의한 보호, 그 다음에 격벽 또는 외함에 의한 보호, 그 다음에 장애물에 의한 보호, 장애물 설치해서, 그 다음에 손에 접근 한계 외측 시설에 의한 보호,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에 의한 추가 보호 등이 직접 접촉입니다. 그래서 해서 조금 더 보면 안전보호 일반상에서 직접 접촉에서 충격, 장손, 누, 충격, 장손을 외워주시고요. 근데 간접 접촉 예방이라면은 기기나 설비 등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원의 자동 차단. 2급 기기라고 하면은 이건 이렇게 기초 절연 플러스 강화 절연한 거. 기초 절연과 강화 절연하는 것도 2급 기기 사용 이겁니다. 비도전선, 장소, 비접지 국부 등 등전이 본능에 의한 보호,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에서 직접 접촉 예방, 간접 접촉 예방. 다음에 간접 접촉 예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거 분산형 전원 개통 연계용 보호장치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옵니다. 필기에서 5과목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개통 연계하는 분산형 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코의 1에 해당하는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해당 계통과 보호협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언제냐면 이렇게 보죠. 우리가 여기 전력계통이 있습니다. 뭐 변압기, 전력계통이 있는데 여기 부하를 공급하는데요. 분산형 전원이라면 여기에 뭐 태양광이나 혹은 뭐 풍력 뭐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요것이 우리가 분산형 전원이죠. 분산형 전원입니다. 이렇게 분산형 전원을 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고장 발생 시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은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보호협조를 실시해야 됩니다. 언제 하느냐? 첫 번째, 분산형 전원 설비의 이상 또는 고장. 이 분산형 전원 설비가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그러니까 분산형 전원이 고장나도 커트. 그 다음에 연계한 한전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일 때도 커트.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단독 운전 상태입니다. 단독 운전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급 없이 이렇게 분산형 전원을 통해서만 단독으로 공급하는 그 상태일 때 뭐 보호협조를 해야 된다. 필기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출제될 거예요. 그림을 참고하여 1, 2, 3, 4의 명칭을 답하시오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건데요. 일단 1번 뭐예요? 1번은 현수회자죠. 1번이 현수회자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2번은 우리가 지금 소켓이죠. 소켓. 뒷부분이 소켓입니다. 그 앞부분은 뭐다? 소켓, 그 다음에 볼이죠. 볼. 그 다음 크레비스고 여기에 모양이 동그란 I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켓이면 볼, 그 다음 크레비스 I죠. 그래서 2번은 볼아이. 3번은 뭐예요? 3번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된 완철이죠. 그래서 기역형 완철. 4번은 뭡니까? 볼이니까 소켓. 크레비스니까 아이. 볼, 소켓, 크레비스, 아이. 이렇게 해서 이거 통째로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데드엔드 클램프나 압축형 인류 클램프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변류구에 관한 물음이다. 옳으면 갈로에 동그라미표, 틀리면 X표로 하시오입니다. 한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X 하시면 돼요. 저압 변류기 2차 배선의 도중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변류기 2차에 접속점 만들면 안 되겠죠. 저압 변류기 2차 배선은 공사상 지장이 없는 한 최단 거리로 배선해야 된다. 최장거리 길게 하면 안 좋죠. 한번 저압 변류기 2차 배선은 케이블에 직접 장력이 걸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력이 걸릴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김이 있죠. 그러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케이블을 고정해야 된다. 3번 계기용 저압 변류기에는 전력 거래에 관련되는 계기 및 부속기구 이외의 것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맞죠? 당연하겠죠. 다른 기기 등을 여기 계기용 변류기를 통해서 부하 전력을 공급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5번 변류기 2차 회로는 개방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된다. 변류기 2차 개방되면은 부하 전류가 큰 여자 전류를 발생해서 소송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계기용 변류기 2차 회로는 개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까지 전부 O가 됩니다. 변압기의 철심과 권선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온도 상승을 냉각하기 위한 방식 종류 5가지를 쓰시오입니다. 온도 상승 냉각하기 위한 냉각 방식 너무 많죠. 우리가 유입식 변압기 있고 건식 변압기 있지만 유입식 변압기에는 유입 잔행식, 유입 순행식, 유입 풍냉식, 그 다음에 송류 잔행식, 송류 풍냉식, 몰드 변압기도 건식 잔행식, 건식 풍냉식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 써주시면 돼요. 유입 잔행식, 유입 풍냉식, 유입 순행식. 유입은 유입 잔행, 유입 풍냉, 유입 순행. 그 다음에 건식 잔행,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 건식 잔행, 건식 풍냉식이요. 한번 보시면 보세요.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는 유입에 자풍수, 잔행, 풍냉, 순행. 그 다음에 송류식 자풍수, 건식도 몰드 변압기 건식의 자풍, 건식 순행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8개죠. 8개. 유입 자풍수, 송류 자풍수, 건식 자풍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서 생각나는 5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고압 및 특과축 송전선로에서 피레기를 시설해야 하는 곳 4개소를 쓰시오. 단 고압 및 특과 전로 중 이에 근접하는 곳에 피레기 시설하는 경우가 아닌 곳은 제외한다. 우리가 피레기 시설하는 곳은 크게 보면 어떤 곳이냐? 접속되는 점입니다. 접속되는 점. 그래서 너무 자주 나오는데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의 입구와 출구, 인입구, 출구, 접속되는 점에 피레기 시설하고요. 특과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이나 특고압측. 특과 가공전선로 있는데 거기에 접속하는 변압기 있습니다. 배전용 변압기에 고압측이나 특고압측에 피레기 설치합니다. 고압 및 특과 가공전선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수용장소 인입구.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이 피레기 시설 장소는 너무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전지 설비에 대한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축전지를 방전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하면 극파된 황산납이 회백석으로 변하고 내부 저항이 증가해서 충전 시 전액 온도 상승하고 전지 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황산납이 회백색 변하고 내부 저항이 증가하는 부도체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도체적인 특성이 가지니까 온도 상승하고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뭐다? 설페이션 현상이 됩니다. 설페이션 현상. 거꾸로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설페이션 현상에 대해서 쓰시오. 축전지를 방전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급한 황산납 회백색 변하고 내부 저항이 증가해서 전액 충전 시 전액 온도 상승, 전지 수명 단축, 설페이션 현상.
이번 부동충전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는데요. 부동충전 방식은 그림을 그리면 좋죠. 이렇게 부하가 있습니다. 여기. 부하가 있고 여기에 축전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충전기가 있고 축전지가 있고 부하가 있어요. 부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이렇게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는 축전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지금 부동충전 방식이고요. 부동충전 방식의 그림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충전기, 축전지 부하를 그려놓고 보면은 이렇게 긴 답을 쓰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총 공사비가 29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1개월인 전기공사의 간접노무 비율을 참고 자료이고 계산하시옵니다. 어떻게 돼요? 총 공사비가 29억이니까 55억 원 미만 14%. 공사기간 11개월입니다. 6에서 12개월이니까 15%. 그 다음에 전기공사니까 15%입니다. 그럼 어떻게? 간접 노무 비율은 요거 3분의 15 플러스 14 플러스 15 이렇게 구하는 거죠. 간접 노무 비율은 표가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15 플러스 14 플러스 15 하니까 14.67%가 됩니다. 17번에는 14.67이고요. 보통 요 표는 주어지니까 여기에서 그냥 가격, 그 다음에 공사 종류, 그 다음에 기간만 찾아서 넣어주시면은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견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의한 전선의 접속 방법이다. 빈칸을 채우시오입니다.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서 시설합니다. 그러니까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병렬로 이렇게 2가닥 이상 나란히 이렇게 사용할 때 알루미늄 70, 구리는 50입니다. 그래서 구리 50, 알루미늄 70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노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할 거예요. 정 R은 로 A분의 L이죠. 로 A분의 L,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합니다. 2번,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뭐에? 전선 접속하는 게 뭐냐? 터미널 러그 있죠. 터미널 러그에 넣고 돌려서 고정하는 거 터미널 러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것. 같은 거기 각 전선에 2번 똑같죠? 같은 거기 각 전선의 터미널 러그에는 동일한 도체 몇 개 이상의 리벳이나 몇 개 이상 이것도 똑같죠? 3번입니다. 몇 개 이상의 리벳 또는 나사로 접속할 것. 몇 개? 2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각각의 병렬 전선 사용하는데 이렇게요. 전선 이렇게 사용하는데 여기에도 퓨즈, 여기도 퓨즈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지 각각의 퓨즈를 사용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면 만약에 끊어져 버리면은 한쪽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지 말 것. 교류회로 해서 병렬을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뭐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해야 됩니다. 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기공사의 물량 산출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료는 몇 프로의 할증률을 계산하는지 그 할증률을 빈칸에 써 넣으시오입니다. 일단 5개 전선입니다. 우리가 이거 뭐냐면 할증률이라고 하는 것이 5개 전선이 100m가 필요한데 5개 전선 공사를 하다 보면은 딱 100m인데 그거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옥 외가 옥 내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 여유분이 더 없어도 돼요. 그래서 5개 전선은 할증률이 5%입니다. 그럼 얼마? 100m가 아니고
5m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할증률 5개 전선은 5%, 옥내는 공사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10%, 케이블은 3%, 5개 3%, 옥내 5%, 전선간 옥내 옥내 10%, 전선간 옥 외에도 있죠. 전선간 옥 외는 5%입니다. 이게 옥외 전선하고요, 전선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옥외, 옥외, 전선관과 케이블 똑같고 옥내 전선과 케이블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선관 옥외 5%도 전선관은 전선과 동일하다까지 해서 50, 얘는 3, 5, 10이에요. 예. 그래서 해주시고, 혹은 간간히 철거 손실률이 있습니다. 5개 전선은 철거 손실률이 5의 반이 2.5, 케이블, 5개 케이블은 3의 반인 1.5, 여기까지 이 표를 모두 외워주시면 좀 더 완벽한 시험 대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